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아파트 매수 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유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람은 순리대로 산다고 하죠. 학교를 마치고 남자라면 이제 군대를 갔다가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상대방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내 집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친척분들이 뭐 물어봐요? 군대 갔냐? 취업했냐? 결혼 언제 하냐? 출산 언제 하냐? 내 집 마련 언제 하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다 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부동산 방송을 하지만 실거주 내 집은 늘 필수라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나는 평생 전월세로 살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분양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주택 매수죠. 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이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분양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 바로 선분양 제도입니다. 자, 이 선분양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까지 자금을 더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입주까지 열심히 모아고 일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세 월세 만기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딘가 지금 살고 있을 것이고 내 집이 완공됐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화폐가치 하락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분양받고 나서 입주까지 3, 4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3, 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다? 화폐가치 하락이 일어난다. 시중에 유동성이 더 많아지면서 선호 높은 자산이 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입주 시점에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입주할 때? 아, 그때는 좀 비싼 분양가로 느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싸게 잘 받았다? 이런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양도 문제점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경쟁입니다. 좋은 분양은 남들도 다 알아봐요. 근데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얼마나 된다? 400만 원가 넘다는 겁니다. 서울 거주자 절반 이상이 집이 없어요. 당연히 좋은 분양에 너도 나도 넣으려다 보니까 괜찮은 청약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대다수는 기존 주택 매수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중한 내 집 마련을 했음에도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한번 정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출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내 집 마련 경험이 없는 첫 주택 구입 시 많은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대출이 많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보통 부동산 시장은 딱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입지하고 타이밍. 근데 그 입지 측면에서 좀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좋은 입지가 당연히 집값이 비싸겠지만 많은 대출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좀 더 입지는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괜찮은 것을 찾기 시작하더라.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찾아 나선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인분당선 망포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영통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자, 힐스테이트 영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84 타입이 10억 3천만 원부터입니다. 자, 이걸 살려 그러면 매수자가 한 대출 4억 정도 껴야 돼요. 근데 와, 내가 이런 4억이란 큰 돈을 대출받아도 될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살펴본다?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단지예요.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전용 84 타입이 9억 8천인데 조금 조정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출 얼마나 받으면 돼요? 3억 5천, 3억 4천 이렇게만 받으면 되잖아요. 4억일 때하고 3억일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힐스테이트 영통을 보러 갔다가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를 계약합니다. 솔직히 집을 사면요, 부담이 많이 되고 한동안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매수하고 나서 3년 뒤면요, 살만하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소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예요. 매일 지하철 타는 아빠, 매일 시장 보는 엄마, 그리고 매일 학원 가는 아이까지 매일 한 단지를 더 걸으면서 이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집 살 때 5천만 원만 더 쓸 걸, 5천, 6천만 더 썼으면 매일 걸어다니는 이 거리를 걷지 않아도 됐겠네. 굉장히 편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파트 살 때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를 생각하고 입지와 면적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부부 중심으로 주택 크기를 고른다면 나중에 면적에 대한 불만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에 대한 불만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약간의 불편한 것으로 집을 또 옮기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살 때는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산다. 약간 무리해도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한 번 이사하면 바꾸기 힘든 거 입지뿐만 아니에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마감재 수명은 한 10년 정도가 돼요. 자, 완전 신축 아파트를 매입한 게 아니면 수리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입주 5년부터 한 8년 정도 되면 부분 수리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요. 입주 10년 이상 되면 전체 수리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출 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취득세는 당연한 거고요. 자, 보통 워낙 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이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인테리어 견적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즘 34평 완전 특올 수리로 들어가잖아요. 1억 훌쩍 넘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조명이나 필름지나 싱크대, 화장실, 도배, 마루 등은요, 가급적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싱크대 비용이 많이 부담되면 필름지만 처리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거 내 집 가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정말 큰 차이가 나고요. 아까 내 집 마련은 한 3년 뒤에 살만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은 3년 뒤에 무엇이 보인다? 우리 집에서 수리 안 된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고 싶어요. 그때 돈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이사하면 인테리어 수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 계획에서 이런 수리 계획도 포함시키시고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꼭대기에 산 사람은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면 꼭대기인가요? 아무도 모르죠. 지금이 꼭대기인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 두 번의 집값 고점에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수도권 외곽 지역에 분양 열풍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분양이 계속 쏟아지는데도 막 완판 행렬이 이어져요. 투자 수요가 몰리면은 저는 부동산 시장 꼭대기 신호로 봅니다. 실제 2021년에 분양 많이 나왔던 데가 평택하고 경기도 광주였죠. 인천 지역도 만만치 않더라. 자, 그런 지역 평상시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절대 높게 나오지 않는데, 그런 지역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보통 끝물 신호라는 거 아마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누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하더라, 인천이 올라간다, 뭐 평택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꼭대기의 매수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꼭대기에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쫓기면서 내 집 마련합니다. 쫓기면서 내 집 마련하면 안 돼요. 자, 왜 이런 과정이 생기냐? 평상시엔 다 버블이라 생각하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값도 계속 오르고 매매값도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야, 주변에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네? 야, 집값은 안 떨어지나 보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집을 덜컥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집은요, 정착의 필요성을 느낄 때, 가족들이 거주 여건에 만족하는 곳을 찾았을 때 가지고 싶은 것을 사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구점 대비 높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잘 찾아보시면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청약과 대출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부양가족의 비밀, 그리고 대출 규제 피해가는 방법까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드렸어요. 퀸부동산 멤버십은요, 일반 영상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을 주 3회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